어제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 추진단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소청 법안과 중수청 법안을 오는 2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법률안 내용을 보면은 변호사 자격을 갖춘 수사사법관과 비법률가인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한다는 것이고, 사실상 기존 검찰청 구조와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번 검찰개혁 추진자문위원회 소속 서보화 교수가 정부의 중수청 공소청 법안 발표에 반발을 하면서 사퇴할 뜻을 밝혔습니다. 서 교수는 정부가 발표한 법안 내용은 자문위 의견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라며 앞으로 자문위가 결정을 유예한 보안수사권의 논의를 이어갈 텐데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건 큰 의미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서 교수는 그간 자문위에서 이런 형태의 이원화 구조로는 우수한 수사관을 채용할 수 없고 현재 검찰청 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비판했지만 이를 정부가 수용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면서 자문위는 별놀이에 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서 교수는 중수청에 신설되는 수사사법관과 관련해서도 검찰 출신들이 조직을 장악할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하면서 이어 수사 범위가 구대 범죄를 확장했고 수사권에 대해서도 중수청에 우선권을 주는 것은 사건을 독점하게 하는 부작용이 불러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발표는 제2의 검찰청을 만들겠다고 한 것이고 검찰특별수사청을 별도로 설립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더구나 그 상하 구조로 해가지고 지휘하도록 하는 거 중수청 내에서도 그런 쪽에는 대통령이 지휘한 엄명한 사실이 없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거는 이제 보안 수사권과 관련된 원칙적인 얘기만 대통령이 하신 것 그렇죠. 같은데. 예. 이거는 그냥 제2검찰청을 그대로 만든 거죠, 뭐. 그죠. 예. 그 혹시 그 내부 논의 과정에서 뭐 교수님 의견은 적극적으로 개진하신 건 맞죠? 그러니까 그 이원화 구조에 대해서는 자문위의 다수 의견이 일부 소수 빼곤 다수 의견이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네. 그렇게 되면 능력이 있고 의지 있는 이런 우수한 수사 인력을 수사관으로 확보하기가 어렵고, 또 기존 검사들이 가진 특권이 그대로 유지가 돼서 기존 검찰청의 인력 구조를 그대로 이식시키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근데 뭐 그런 검사들이 많이 안 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거든요. 검사들이 그들이 얘기하는 수사 능력이 검증된 게 뭐가 있나요? 그동안에 그렇죠. 수사권, 기소권, 영장 청구권 가지고 피의자를 압박해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백을 받아내고 사건을 만들어간 것이지 그게 검사들이 특별한 수사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죠. 오히려 인권 침해, 정관이요 이런 부패 관행이 검찰 내부에 정착이 돼 있는데 저는 그런 검사들이 많이 오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렇죠. 보안 수사권은 지금 보안 수사권은 우리가 일부 논의를 하기로 했는데 이게 자문위는 아시겠지만 16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 그 민정실에서 제가 듣기로는 자문위를 꾸렸는데 10명은 굳이 구분하자면 좀 친검 쪽 인사들이고 6명은 좀 철저하게 개혁하자는 입장이라서 이 보안 수사권 문제도 논의를 하면 그냥 정확하게 10대 6으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NC 당초 그렇게 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지금 나온 공수처법, 중수청법은 사실 우리 자문위에서 논의됐던 의견들을 다 무시를 하고 자기들 의견을 법안을 만들었고 또 논의되지 않은 내용들도 지금 법안들에 들어가 있어서 지금 황당한데 이게 보안 수사권 문제로 가면 또 자문위에서 이거는 다수 의견이 보안 수사권을 줘야 된다 이 핑계를 대고 법안을 그대로 만들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죠. 하여튼 저는 자문위 활동을 계속할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조만간 거취를 결정할 생각입니다. 사법수사관이라는 명칭. 그거는 이게 이원 구조로 갈 거냐 일원화 구조로 갈 거냐는 논의를 했는데 그 명칭을 수사사법관으로 갈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안 됐어요. 그건 자료에도 없었고. 근데 이게 세계적으로 어느 입법내에도 수사하는 공무원한테 사법관이라는 용어를 붙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대단히 그러니까 이거는 그 검사들의 어떤 특권적 지위를 그대로 인정하기 위해서 수사사법관이라는 명칭을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깜짝 놀랐어요. 위원들이 이걸 보고. 우리가 중수청 수사 범위를 부패 경제범죄만 해도 굉장히 범위가 넓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내란 외환죄까지 포함해서 4대 범죄로 가자 그랬는데 9대 범죄로 확대를 하면서 문제가
이게 중수청에 우선권을 준 거예요. 이것도 다수 의견은 우선권을 줘서는 안 되고 그렇게 되면 광범위하게 수사 경합이 국수본하고 발생이 되는데 이게 중수청이 그러면 중요한 사건 자기들이 다 가로채가고 지금도 그랬는데 계속. 예, 국수본은 비리비리한 사건만 해서 이류 수사기관으로 전락이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법에다가 명확한 수사 기준을 설정해야 된다라고 이거는 뭐 압도적 다수 의견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중수청장하고 중수청 내부의 주요 수사 보직을 다 검사로 깔은 다음에 네. 이들을 통해서 중수청을 장악하고 그 다음에 구대 중대 범죄들에 대한 중요 사건을 중수청이 장악을 하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사실상 경찰 수사는 이류 수사기관으로 전락을 시키면서 일종의 특수 중대 사건을 전담하는 제2검찰청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공소청의 검사들하고 네. 친밀한 유착 관계를 형성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법관들끼리. 네네. 앞으로는 뭐 사법관이라고 부르겠죠. 수사사법관인데 수사를 떼버리고. 근데 왜 누가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 교수님 그러니까 보시기엔 우리가 누가 듣기로는 장난친 거예요? 검찰개혁 추진단에 검사들이 많이 가 있고, 네. 그 다음에 대통령실 봉욱수석이 그 추진단 회의를 주 1회씩 주재를 했다 이런 얘기들을 들었거든요. 네. 그리고 아마 기자님도 며칠 전에 뭐 떠든 봉욱 그 민정수석의 의견 뭐 이래가지고 그 문건 혹시 네네네.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보셨을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사실상 이런 그 법안을 만드는 데에 봉욱의 의견이 결국은 검찰을 다시 살리겠다라는 의견이 강하게 반영된 게 아닌가. 지금 뭐 다 들어보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봉욱 민정수석이 어떤 의도가 실질적인 명분 말고요. 뭐 국민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대외 명분 말고 진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저는 이렇게 읽습니다. 대형 로펌에 돈 엄청나게 벌잖아요, 그들이. 근데 그들이 돈을 버는 원동력이 형사사건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버는데 그 형사사건을 변론할 때 정관 출신들을 많이 영입을 하죠. 네. 그럼 사람들이 정관한테 전화 한 통화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억대의 돈을 줘요. 별거 아닌 거에. 근데 그 원동력이 뭐냐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그렇죠. 고위직 검찰 출신 누군가가 변호사 개업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김현장이 들어갔는데 내가 수사받고 있는 담당 검사가 누구다. 그러면 여기 선임하면은 위에서 찍어 누를 수가 있다. 이거 아니에요? 기본 구조가. 네네. 그런데 이게 되려면 여기에 수사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 검사가 실질적인 권한이 있어야 돼요. 뭔가 내 운명을 좌지우지할. 그렇죠. 이 검사가 세야 외부에서 정관으로 타고 들어와가지고 누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해방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겠죠. 근데 지금 중수청이나 뭐 여러 가지 개혁들은 이 검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권한들을 해체시켜가지고 분화를 시켜놨어요, 여러분들. 분산시킨 거예요. 네. 그러면 약해요, 검사가. 그러면 정관 출신 변호사가 힘을 못 써. 돈을 못 벌어, 이러면. 돈이 안 돼. 그럼요. 그러니까 검찰 내부에 여전히 검사에 비등하는 어떤 강력한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야 힘이 생긴다고요, 변호사들이. 정관 출신 변호사들이. 사실 이런 이분을 유지하려고 한다고 봐요. 애시당초 봉욱 민정수석을 임명했을 때부터 저는 이런 우려를 제기하면서 강력하게 비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고발뉴스에서는. 근데 바로 우리가 우려했던 지금 우려가 현실화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이거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을 텐데 일단은 뭐 이제 국회의 시간이 다시 시작이 된 거거든요. 네,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정부 입법을 발의한 거니까 네. 상관없이 국회가 독자적으로 발의 또 하면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해왔던 건 당정청이 어긋나는 모습을 안 보이기 위해 가지고 서로 잘 토론하고 협의해서 하기 위해서 정부 입법으로 하자 그렇게 했던 건데 근데 봉욱 민정수석 같은 사람들이 타고 들어왔고 이상한 짓을 해서 정부 입법이 누더기가 돼 있다면 국회에서 왜 그거를 갖다가 그대로 받아요? 그리고 국민들은 가만히 있습니까? 국회의원들이 통과를 시켜야 이게 시행될 거 아니에요. 그럼 국민들이 분노하는데 국회의원들이 미쳤다고 그걸 통과시키냐고요. 그러니까 전혀 그 부분은 그 제가 오늘 방송 직전까지도 이제 대통령실 청와대의 이 사안과 관련된 입장을 여러 경로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일단은 국민들의 분노를 잘 지켜보고 있고 충분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이제 다만 그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경찰 수사를 어떤 식으로든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국무회의 석상에서도 현실적으로 지금 국수본을 대통령이 그리고 그 행안부 장관이 관여하고 지휘할 수 있는
법적인 조항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법제처장한테 요거를 지금 빨리 강구해라라고 지시를 한 상황. 그러니까 그런 이제 경찰 수사를 어떤 식으로든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라라고 하는 대통령의 기본적인 우려를 봉욱이라고 하는 대통령의 참모가 검찰의 이해관계에 둘러싸여 가지고 오판 또는 확대 네. 해석한 것으로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이번에 그 아까 그 서보학 교수님 말씀하신 문건을 자세히 보면은요. 반대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얘기하는 수사사법권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검찰개혁 추진단이 네. 반대 의견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관철될 가능성이 높다고 적혀 있습니다. 민정수석의 의견이라고 정리를 해놓고 네. 그게 무슨 의미겠어요? 개혁 추진단은 다수가 반대를 하는데 그렇게 구조를 짜놨잖아 10대 욕으로. 근데 봉욱 민정수석대로 될 가능성이 높대. 그 말은 저는 이렇게 해석해요. 봉욱 민정수석이 이게 대통령의 뜻이다라는 식으로 잘못 얘기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저는 의심합니다. 그러니까 네. 청와대를 출입하다 보면 도처에서 그런 현상이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이건 대통령의 뜻이다. 그러니까요.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비판이 나가거나 반대 의견이나 국민 여론이 들어오면 이거 대통령 뜻인데 니네 왜 이래. 근데 대통령이 모든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첨삭할 수는 없잖아요. 당연하죠.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대통령의 왜곡하는 뜻을 거죠, 그러니까. 왜곡하고 참칭하는 것인데 이 사안과 관련해서 일단 대통령 청와대에서는 대단히 좀 민감하고 중대하게 바라보고 있고 이르면 다음 주 중에 대통령의 공식 이 사안과 관련된 입장이 천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우리는 그때까지 어떤 국민의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강력하게 표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